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나이 들면서 인생이 점점 재미없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젊었을 때는 설레는 일도 많았고 기대되는 내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은 하루의 반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친구들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합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체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20대보다 더 신나게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세 가지만 바꾸면 내일부터 당장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놔도 제대로 보지 않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집에 있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배우자와도 할 말이 없어진 지 오래고,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폐만 끼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걸음걸이도 가볍고 표정도 밝고 목소리에 힘이 넘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납니다. 심지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도 합니다. 80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러 사례를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재미있는 분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는 돈도 필요 없고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이 나이인데 지금 와서 뭘 한다고?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에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이것들을 실천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선택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70이 넘도록 무료하고 우울하게 살던 분이 이 세 가지를 알고 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제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72세까지 정말 무기력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서울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러 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서 만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밤 10시에 잠듭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사나흘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 갔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은 되어 보이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몇 살이세요? 82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몇 년 전까지는 당신처럼 우울했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75살 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한테 3가지를 알려줬는데 그걸 해봤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즐거워요.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70 넘어서 뭐가 바뀐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이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결국 김할머니는 다음 날 그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3가지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매일 움직여라. 둘째, 사람을 만나라. 셋째, 새로운 걸 시도해라.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김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게 없으니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움직여라. 김할머니가 처음 시작한 것은 바로 움직이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이틀째는 12분을 걸었습니다. 사흘째는 15분을 걸었습니다. 나흘째는 20분을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30분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1시간씩 걸었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할머니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김할머니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는 그룹은 우울증 지수가 평균 50% 감소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관절도 굳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심장도 약해지고 폐 기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움직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근육이 생기고 뼈가 단단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뇌에도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못 움직여.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 다리에 힘도 없고 숨도 차는데 무슨 운동을 해? 맞습니다.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더 아파집니다. 근육이 더 빠지고 관절이 더 굳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통증이 줄어듭니다. 선순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75세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통증 때문에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다 빠졌습니다. 체중도 10kg이 늘었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조금씩이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못 걷게 됩니다. 근육이 더 빠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평생 못 걷는다니.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집 앞까지 나갔습니다. 2주 후에는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공원 입구까지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산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 할아버지는 79세입니다. 매일 아침 산에 오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60대 몸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 처음 봅니다. 박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휠체어 타고 있을 거예요. 움직인 게 내 인생을 살렸어요. 움직임은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됩니다. 공원을 걸어도 좋고 동네를 걸어도 좋습니다. 집 안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걸으세요. 눈이 와도 조심해서 걸으세요.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천천히 걸으세요. 걷다 보면 몸이 풀립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라. 김할머니가 두 번째로 실천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편한데 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하나 싶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82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사람을 만나야 해. 김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구석에 앉아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로웠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그 한마디가 김할머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도 소개해 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김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며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손질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더 건강했습니다. 더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았습니다. 반대로 외로운 사람들은 빨리 늙었습니다. 병도 더 많이 걸렸습니다. 우울증도 더 심했습니다. 수명도 짧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대화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말을 골라야 합니다. 상대방 표정을 읽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 운동입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면역력은 높아집니다. 혈압도 낮아집니다. 심장도 건강해집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혼자 있는 게 편해.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억지로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딱 한두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0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대여섯 번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동네 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 프로그램도 많대요. 이 할머니는 귀찮았지만 나갔습니다.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도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두 번째 가는 날은 조금 덜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또 말을 걸어줬습니다. 같이 차 마실래요? 카페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둘 다 혼자 살았습니다. 둘 다 외로웠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생겼어요. 지금 이 할머니는 73세입니다.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갑니다. 노래교실도 가고 요가 수업도 듣습니다. 친구도 5명이나 생겼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갑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을 살렸어요. 약보다 친구가 더 좋은 약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향적이어도 최소한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을 만나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교회든 어디든 좋습니다. 산책하다가 만나는 이웃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사를 나누세요. 날씨 이야기라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3번째, 새로운 걸 시도해라. 김할머니가 3번째로 실천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어서 뭘 배워?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하나? 젊었을 때도 못한 걸 지금 할 수 있겠어. 하지만 82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게 제일 재밌어. 나는 80에 스마트폰 배웠어. 지금은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해. 김할머니는 놀랐습니다. 80의 스마트폰을? 그게 가능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김할머니는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하는데 혼자만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에 드디어 됐습니다. 카카오톡 보내기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한 달이 지나자 김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손주들한테 보냈습니다. 손주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대박. 할머니가 카톡을 하시네. 김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60세 이상 노인 200명을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룹과 그냥 취미 활동만 하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 그룹은 기억력이 평균 30% 향상되었습니다. 집중력도 좋아졌고 인지 능력도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 효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뇌는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안 쓰면 퇴화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편해집니다. 하지만 편하면 늙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깨어납니다. 활성화됩니다. 젊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에도 80에도 90에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못 배워. 기억력도 없고
이해력도 떨어져. 젊었을 때도 공부 못했는데 지금은 더 못해? 아닙니다. 배우는데 머리가 좋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100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정할아버지는 78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봤는데 그냥 궁금했습니다.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붓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만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정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이게 잘한 거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중요해요.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재밌었습니다.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수업이 언제인지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풍경을 그렸습니다. 손주들 사진 보고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전시회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정말 좋네요. 정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림을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매일 할 일이 생겼어요. 기다려지는 내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에 시작해도 됩니다. 80에 시작해도 됩니다. 무엇을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이든 그림이든 노래든 춤이든 요가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복지관에 가보세요. 문화센터에 가보세요. 무료 강좌도 많습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시도하세요. 돈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부산 김영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김할머니는 우울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웃습니다. 내일 아침 10분만 걸어보세요.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